그림이 운다. 진짜 눈물로. 화가가 사라진 그날 밤부터 1920년대 경성 장마가 시작되던 날, 한 초상화가 밤마다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림 속 여인은 누구이며 왜 우는 것일까요? 하나의 얼굴, 두 개의 이름. 사랑과 독립 사이에서 선택해야 했던 여인. 사랑받기 위해서는 존재를 숨겨야 했고, 살아남기 위해서는 이름을 버려야 했습니다. 그림 속에 감춰진 조선의 마지막 암호, 그 비밀이 지금 밝혀집니다. 여름밤의 장대비가 경성의 기와지붕을 두드린다. 빗소리는 북소리처럼 거칠고 하늘은 찢어질 듯 운다. 좁은 골목길, 무릉덩이를 밟는 발소리가 빠르게 이어진다. 숨소리가 거칠다. 누군가 급히 달리고 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전화기 너머 목소리는 이미 끊겼다. 수화기를 내려놓는 소리. 깊은 한숨. 남촌 골목의 어둠은 가로등 빛마저 삼켜버릴 듯 짙다. 빗줄기 사이로 희미하게 보이는 목조 건물 하나. 취운각 화랑이라 쓰인 낡은 간판이 바람에 삐걱거린다. 문고리를 잡는 손이 잠시 머뭇거린다. 차갑고 축축하다. 문이 열린다. 낡은 경첩이 신음하듯 소리를 낸다. 안으로 들어서자 공기가 다르다. 밖의 비냄새와는 다른 오래된 목재와 먼지, 그리고 기름과 안료가 섞인 냄새. 그 속에 무언가 더 있다. 습기, 아니 슬픔의 냄새. 촛불 하나가 희미하게 떨고 있다. 어둠 속에서 천천히 드러나는 액자들. 산수화, 인물화, 풍경화. 그러나 그 모든 그림들 사이 가장 안쪽 벽면에 홀로 걸린 그림 하나가 있다. 다가가는 발걸음 소리. 촛불을 든 손이 떨린다. 초상화였다. 한 여인이 정면을 응시하고 있다. 검은 머리를 단정하게 묶어 올렸고 흰 저고리에 감색 치마. 그러나 그 얼굴의 표정은 어떤 말로도 설명할 수 없을 만큼 애절하다. 눈가가 붓다. 마치 한참을 울다가 잠시 멈춘 사람처럼. 이상하지 않습니까? 뒤에서 들려오는 목소리. 늙은 남자의 목소리다. 기침을 한 번 하고 천천히 다가온다. 3달 전부터입니다. 장마가 시작되던 날 그림이 먼저 울기 시작했습니다. 촛불을 그림 가까이 비춘다. 여인의 눈과 그 미세한 부분에 맺힌 투명한 구슬, 물방울이다. 그것이 천천히, 아주 천천히 볼을 타고 흘러내린다. 뚝, 바닥에 떨어지는 소리. 물감이 번진 겁니까? 처음엔 저도 그리 생각했지요. 습기 때문이라고. 그런데 노인이 한숨처럼 말을 잇는다. 매일 밤 같은 시각, 장맛비가 내리는 동안만 저 여인은 웁니다. 화가가 사라진 그날 밤부터 발소리가 그림 주위를 천천히 돈다. 바닥에 떨어진 물방울을 손끝으로 찍어본다. 차갑다. 진짜 눈물처럼. 화가는 누구입니까? 도윤이라 불렀습니다. 본명은 아니겠지요. 요즘 같은 세상에 진짜 이름을 쓰는 조선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밖에서 천둥이 울린다. 화랑 안에 촛불이 한번 크게 흔들린다. 소문을 들었습니다. 독립신문사 필화 사건에 연루되었다고. 노인이 잠시 침묵한다. 기침 소리, 그리고 낮은 경고. 기자 양반 조심하시는 게 좋을 겁니다. 그 이름을 입에 담는 것조차 요즘은 위험하니까요. 그림을 한참 들여다본다. 여인의 눈동자. 그 속에 무언가 있다. 슬픔만이 아니다. 간절함. 무언가를 말하고 싶어 하는 듯한. 그림을 뒤집어 봐도 되겠습니까? 마음대로 하시지요. 어차피 이 그림은 이제 저주받은 물건입니다. 액자를 조심스럽게 벽에서 내린다.
생각보다 가볍다. 뒤집는다. 캔버스 뒷면 나무 틀에 먼지가 쌓여 있다. 촛불을 바짝 가져간다. 그때 보인다. 나무 틀의 가장자리, 붓으로 희미하게 쓴 글씨. 빗물에 번진 듯 흐릿하지만 읽을 수 있다. 비 그치는 날 그대의 진실도 말라가리. 심장이 한번 크게 뛴다. 손끝으로 그 글씨를 따라간다. 마른 물감의 질감. 그리고 그 옆에 아주 작게 찍힌 도장 하나. 글씨가 아니라 기호다. 달의 형상 안에 새겨진 세 개의 점. 이 표시는 모릅니다. 저도 본 적 없습니다. 다시 그림을 뒤집어 벽에 건다. 여인의 얼굴이 촛불 아래에서 다시 드러난다. 여전히 눈가에 물기가 맺혀 있다. 그리고 그 눈동자가 마치 살아있는 사람처럼 이쪽을 똑바로 바라보고 있다. 밖에서 빗소리가 더 거세진다. 이 여인은 누굽니까? 실존 인물입니까? 노인이 고개를 젓는다. 모릅니다. 도윤은 한 번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그림을 그릴 때 그의 손이 떨렸다고 합니다. 붓을 쥔 손이 아니라 심장이 떨렸다고. 촛불을 끄는 소리. 어둠이 화랑을 채운다. 그러나 저 초상화 속 여인의 눈가만은 빗방울처럼 빛나고 있다. 문을 열고 나간다. 장대비가 얼굴을 때린다. 그러나 발걸음은 멈추지 않는다. 골목을 빠져나가며 주머니 속 수첩을 꺼낸다. 빗물에 젖지 않도록 옷 속에 감추고 그 위에 연필로 적는다. 비 그치는 날 그대의 진실도 말라가리. 그리고 그 아래 하나의 질문. 우는 여인은 누구인가? 빗속으로 사라지는 발소리. 멀어진다. 그리고 화랑한 여전히 촛불도 없이 어둠 속에 걸린 초상화. 여인의 눈가에서 또 한 방울의 물이 흘러내린다. 뚝. 장마는 계속되고 있었다. 사흘째 이어지는 장마. 경성의 골목들은 빗물로 넘쳐나고 낮인데도 하늘은 회색 천을 두른 듯 어둡다. 신문사 자료실 책상 위에 펼쳐진 낡은 명부들. 페이지를 넘기는 소리. 손가락에 묻은 먼지와 곰팡이 냄새. 취운각 화랑 출입 명단 1923년 6월 8월. 한 줄 한 줄 눈으로 훑어 내려간다. 일본식 이름들 사이로 간간히 보이는 조선 이름들. 그리고 그 중 하나 붉은 연필로 동그라미가 쳐진 이름. 은비종로 이정목. 주소를 수첩에 옮겨 적는 소리. 연필이 종이를 긁는다. 의자를 밀고 일어선다. 창밖으로 빗줄기가 거세다. 우산을 펼친다. 종로거리는 진흙탕이 되어 있다. 인력거 바퀴가 무릉덩이를 지나며 튀기는 흙탕물. 처마 밑으로 몸을 피한 사람들의 웅성거림. 일본 경찰의 호각 소리가 어디선가 들려온다. 좁은 골목으로 접어든다. 기와집과 초가집이 뒤섞인 낡은 동네. 빗물이 지붕에서 폭포처럼 쏟아져 내린다. 문패를 하나씩 확인한다. 그리고 멈춘다. 문패도 없는 작은 기와집. 대문은 낡았지만 단정하다. 문고리를 두드린다. 한 번, 두 번. 안에서 인기척이 없다. 다시 두드리려는 순간. 누구십니까? 문틈 사이로 들려오는 목소리. 여자의 목소리다. 낮고 조심스럽고 경계하고 있다. 기자입니다. 취운각 화랑에 대해 몇 가지 여쭤볼 게 있어서. 침묵. 빗소리만 들린다. 한참의 정적 끝에 문이 아주 조금 열린다. 그리고 그녀가 보인다. 젖은 머리카락 사이로 드러난 얼굴. 순간 숨이 멎는다. 초상화 속 여인이었다. 아니, 정확히 똑같지는 않다. 그러나 그 윤곽, 그 눈매, 그 입술의 곡선은 부정할 수 없을 만큼 닮아 있다. 그리고 무엇보다 왼쪽 뺨, 입꼬리에서 조금 위쪽에 찍힌 작은 점 하나.
초상화 속 여인과 똑같은 자리에. 무슨 일로? 당신이 은비 씨입니까? 그녀의 눈빛이 흔들린다. 잠깐, 아주 잠깐이지만 분명히 동요했다. 그렇습니다만. 화가 도윤을 아십니까? 이번엔 더 길게 흔들린다. 그녀의 손이 문고리를 더 세게 쥔다. 손등에 핏줄이 드러난다. 모르는 이름입니다. 거짓말이다. 목소리가 떨렸다. 눈동자가 다른 곳을 향했다. 숨소리가 미세하게 빨라졌다. 그렇다면 이건 어떻습니까? 취운각 화랑에 걸린 우는 여인의 초상. 혹시 당신을 그린 그림이 아닙니까? 아닙니다. 하지만 당신의 얼굴과 아니라고 했습니다. 목소리가 높아진다. 그러나 그것은 화가 아니다. 두려움이다. 문이 닫히려 한다. 재빨리 손을 내민다. 잠깐만요. 저는 당신을 의심하려는 게 아닙니다. 도윤이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그가 남긴 그림이 울고 있습니다. 진짜로. 그녀의 손이 멈춘다. 무슨 말입니까? 밤마다 그림에서 눈물이 흐릅니다. 장마가 시작된 날부터, 화가가 사라진 그날부터, 빗소리, 그녀의 얼굴에 무언가 변화가 일어난다. 놀람, 슬픔, 그리고 체념. 여러 감정이 한꺼번에 스쳐 지나간다. 들어오십시오. 문이 열린다. 작은 방, 다담이 내장 남짓한 공간, 구석에 놓인 낡은 이불, 작은 상 하나, 그리고 벽에 걸린 하얀 천 한 장. 그 천 뒤로 무언가의 형체가 비친다. 그녀가 천천히 앉는다. 젖은 치마폭을 정리하며 창밖을 바라본다. 어떻게 저를 찾았습니까? 화랑 명부에 당신 이름이 있었습니다. 그렇군요. 그녀가 작은 찻주전자를 든다. 물을 따른다. 두 개의 사발, 김이 피어오른다. 하나를 건넨다. 손이 닿는 순간 그녀의 손이 차갑다는 걸 느낀다. 그림 속 여인이 당신입니까? 아닙니다. 여전히 거짓말. 그러나 이번엔 묻지 않는다. 대신 방 안을 천천히 둘러본다. 벽에 흰 천, 그 아래 비치는 형체, 종이 뭉치들처럼 보인다. 저기 있는 건 보지 마십시오. 날카롭게 말하지만 그녀의 눈빛은 오히려 애원하고 있다. 차를 한 모금 마신다. 쓰다. 보리차도 아니고 물도 아닌 무언가 태운 듯한 맛. 도윤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그녀가 고개를 돌린다. 창밖을 바라본다. 빗줄기가 처마 끝에서 떨어진다. 왜 과거형으로 묻습니까? 사라진 지 석 달입니다. 이 시국에 그만큼 흔적이 없다면 죽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침묵. 그녀가 작게 웃는다. 슬픈 웃음이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빗소리가 더 커진다. 그녀가 벽 쪽으로 일어선다. 흰 천을 잡는다. 잠시 망설이다가 천천히 걷어올린다. 그 뒤에 있던 것들이 드러난다. 종이 뭉치들, 아니 문서들, 번진 잉크로 쓰인 글씨들, 독립, 자유, 조선 같은 단어들이 눈에 들어온다. 그리고 그 옆 바닥에 나뒹구는 검은 목탄 몇 개, 끝이 다 닳아 짧아진 목탄들. 이건 도윤이 쓰던 겁니다. 그녀가 목탄 하나를 집어든다. 손가락에 검은 가루가 묻는다. 그림을 그릴 때도 글을 쓸 때도 이것만 고집했습니다. 북보다 목탄이 더 솔직하다고 했습니다. 글이라면 독립신문 경문입니다. 도윤은 화가이기 전에 조선 사람이었으니까요. 그녀가 목탄을 내려놓는다. 손을 턴다. 검은 가루가 빗소리처럼 흩어진다. 당신은 도윤을 사랑했습니까? 질문이 떨어지자 방 안의 공기가 변한다.
그녀가 천천히 고개를 돌린다. 그 눈빛 속에 모든 대답이 있다. 사랑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사랑은 이름을 부르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서로의 이름조차 부를 수 없었습니다. 그녀가 창가로 간다. 빗물이 유리창을 타고 흐른다. 사랑했기에 나는 내 이름을 버려야 했지요. 무슨 뜻입니까? 도윤은 저를 그렸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 그림 속에 없어야 했습니다. 제가 존재하면 도윤이 위험해지니까요. 그녀가 돌아선다. 얼굴에 빗물 같은 것이 흐른다. 눈물인지 빗물인지 구분이 안 된다. 당신이 본 초상화. 우는 여인은 제가 아닙니다. 제가 되어서는 안 되는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당신은 누구입니까? 그녀가 웃는다. 쓸쓸하게. 이름 없는 사람입니다. 얼굴 없는 사람입니다. 그래야만 살아남을 수 있으니까요. 밖에서 호각 소리가 들린다. 가깝다. 일본 경찰이다. 그녀의 얼굴이 굳는다. 재빨리 천을 내려 문서들을 가린다. 가십시오. 빨리. 하지만 당신이 여기 있으면 안 됩니다. 제발. 호각 소리가 더 가까워진다. 장화 밟는 소리. 여러 명이다. 그녀가 뒷문을 연다. 빗줄기가 쏟아져 들어온다. 도윤이 남긴 게 그림뿐이 아닙니다. 찾으십시오. 비가 그치기 전에. 어디를? 그가 그림을 그리던 곳. 진짜 그림을 그리던 곳을 찾으십시오. 밖으로 밀쳐진다. 뒷골목. 진흙탕. 뒤돌아보니 문이 이미 닫혀 있다. 앞쪽에서 일본어로 고함치는 소리가 들린다. 발소리가 대문을 두드린다. 비를 맞으며 골목을 빠져나간다. 그러나 머릿속엔 그녀의 마지막 표정이 남아있다. 슬픔도 두려움도 아닌 무언가를 감추고 있는 눈빛. 그녀는 분명 거짓말을 했다. 하지만 그 거짓말 속에 더 큰 진실이 숨어 있었다. 빗속으로 사라진다. 그리고 그 작은 기와집 안 흰 천 뒤에 가려진 문서들 사이에서 반쯤 타버린 종이 한 장이 바람에 살짝 펄럭인다. 거기엔 목탄으로 그려진 또 하나의 얼굴이 있다. 울고 있지 않은 미소 짓는 여인의 얼굴. 장마 닷새째. 산길은 진흙으로 범벅이 되어 있다. 신발이 질퍽한 땅에 빠졌다가 빠져나오기를 반복한다. 숨소리가 거칠다. 경성 외곽, 북한산 자락. 사람의 발길이 끊긴 지 오래된 길. 나뭇가지들이 빗물에 젖어 축 늘어져 있다. 그걸 헤치고 나아간다. 옷이 젖는다. 신문사 동료가 귀띔해준 정보. 일본인 관료가 쓰다 버린 별장. 산 중턱에 있다더라. 그리고 그곳에서 도윤이 목격되었다는 증언. 숲이 열린다. 폐허가 된 건물 하나. 일본식 2층 목조 가옥. 기와는 반쯤 무너져 내렸고 벽은 이끼로 뒤덮여 있다. 대문은 떨어져 나가 땅에 널브러져 있다. 발소리가 멈춘다. 건물을 둘러본다. 창문은 깨져 있고 처마 끝에서 빗물이 폭포처럼 쏟아진다. 입구로 다가간다. 문이 반쯤 열려 있다. 안으로 들어선다. 나무 바닥이 삐걱거린다. 썩은 나무 냄새와 곰팡이 냄새가 코를 찌른다. 어둡다. 성냥을 그어 불을 붙인다. 작은 불빛이 주변을 비춘다. 복도. 양쪽으로 방문들이 보인다. 하나씩 열어본다. 빈방. 또 빈방. 쥐가 지나간 흔적. 먼지 쌓인 다다미. 그리고 계단. 2층으로 올라간다. 계단이 위태롭게 흔들린다. 한 발 한 발 조심스럽게. 삐걱 삐걱. 나무가 신음한다. 2층 복도 끝 유일하게 닫혀있는 문 하나. 손을 뻗어 문고리를 잡는다. 차갑다. 천천히 민다. 문이 열린다. 그리고 숨이 멎는다.
방 안가득 캔버스들이 걸려 있다. 아니, 캔버스였던 것들 모두 비어 있다. 하얗게 텅 비어 있다. 나무 틀만 남은 캔버스. 하나, 둘, 셋. 13. 13개의 빈 캔버스가 벽을 따라 일렬로 걸려 있다. 성냥불을 가까이 가져간다. 캔버스 가장자리, 나무틀 모서리에 뭔가 새겨져 있다. 숫자다. 아니, 단순한 숫자가 아니다. 특수한 잉크로 찍힌 번호. 검은색이 아니라 짙은 청색. 일본 경찰이 압수품에 찍는 관인. 노, 1로, 2노, 3, 노, 13. 모두 압수되었다. 그림들이 모두 빼앗겼다. 발소리가 방 안을 천천히 돈다. 바닥에 물감 자국이 남아있다. 빨강, 파랑, 검정. 말라붙어 굳어진 물감들. 그리고 부러진 붓 몇 자루가 구석에 버려져 있다. 여기서 그렸구나. 진짜 그림을. 빈 캔버스들을 하나씩 들여다본다. 아무것도 없다. 흔적조차 남아있지 않다. 깨끗하게 지워졌다. 아니, 떼어갔다. 그때 방 안쪽에서 무언가 보인다. 더 깊숙한 곳, 벽장 같은 공간. 문이 살짝 열려 있다. 다가간다. 성냥불이 꺼지려 한다. 후, 불어서 다시 살린다. 벽장 문을 연다. 그 안에 단 하나의 캔버스가 뒤집어진 채 바닥에 놓여 있다. 심장이 뛴다. 무릎을 꿇고 캔버스를 집어든다. 뒤집는다. 그림이 있다. 초상화. 여인의 얼굴. 그러나 이상하다. 성냥불을 비추자 얼굴이 둘로 보인다. 한쪽은 환하게 웃고 있다. 다른 쪽은 눈물을 흘리고 있다. 마치 한 장의 캔버스에 두 개의 초상을 겹쳐 그린 것처럼. 빛의 각도에 따라 다른 얼굴이 드러난다. 이게 성냥불을 왼쪽으로 기울이면 웃는 얼굴, 오른쪽으로 기울이면 우는 얼굴. 같은 여인이지만 두 개의 정체성. 뒤에서 인기척. 순간 돌아본다. 문간에 누군가 서 있다. 빗물에 젖은 실루엣. 은비? 그녀다. 숨을 헐떡이고 있다. 여기까지 뛰어온 모양이다. 젖은 머리카락이 얼굴에 달라붙어 있다. 어떻게 여길? 당신을 따라왔습니다. 그녀가 방 안으로 들어온다. 빈 캔버스들을 본다. 얼굴이 굳는다. 역시 모두 가져갔군요. 이게 무슨 겁니까? 이 그림들은 대체. 보여드리죠. 그녀가 손에 든 캔버스를 본다. 그 순간 얼굴이 창백해진다. 다가와서 캔버스를 빼앗듯 받아든다. 두 손으로 떨리며 그림을 바라본다. 이걸 어떻게... 당신이 아닙니까? 이 그림 속 여인. 그녀가 고개를 젓는다. 아니, 정확히는 고개를 가로젓다가 끄덕이다가 결국 주저앉는다. 맞기도 하고 아니기도 합니다. 무슨 뜻입니까? 그녀가 그림을 바닥에 내려놓는다. 손가락으로 웃는 얼굴을 가리킨다. 이건 은비입니다. 도윤이 사랑한 여자. 그리고 우는 얼굴을 가리킨다. 이건 원려입니다. 독립운동 조직의 연락책. 침묵. 빗소리만 방 안을 채운다. 나는 도윤에게 두 개의 이름을 주었습니다. 하나는 사랑받는 이름, 하나는 싸우는 이름. 그녀가 얼굴을 감싼다. 그리고 도윤은 그 둘을 모두 그렸습니다. 한 장의 그림 안에. 왜 이런 방식으로? 암호였습니다. 그녀가 고개를 든다. 눈빛이 단호해진다. 도윤의 그림은 단순한 예술이 아니었습니다. 각 그림 안에 독립운동 조직의 정보가 숨겨져 있었습니다. 만날 장소, 시간, 암호명. 모두 캔버스 13개, 압수된 13개의 암호.
그렇다면 치운각 화랑에 우는 여인의 초상은 마지막 암호입니다. 그녀가 일어선다. 가장 중요한 정보가 그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그림만은 화랑에 남겨뒀습니다. 일부러. 도윤이? 아닙니다. 제가. 그 순간 밖에서 소리가 들린다. 멀리서 들려오는 엔진 소리. 자동차다. 여러 대. 산길을 올라오고 있다. 그녀의 얼굴이 굳는다. 늦었습니다. 그들이 왔어요. 누가? 총독부 비밀 검열국. 조선의 모든 예술품을 검열하고 압수하는 자들입니다. 창문으로 달려간다. 내려다본다. 산길 아래 헤드라이트 불빛이 보인다. 세 대, 아니 네 대. 빗속을 뚫고 이쪽으로 올라오고 있다. 도윤을 잡아간 자들도 그들입니다. 그녀가 캔버스를 앉는다. 이 그림만이라도 지켜야 합니다. 이것만 있으면 마지막 암호를 풀 수 있습니다. 어디로 가시겠습니까? 당신은 신문사로 돌아가십시오. 그리고 우는 여인의 초상을 지켜주십시오. 혼자서 어떻게? 그녀가 돌아본다. 그 눈빛에 결연함이 있다. 나는 은비이기도 하지만 원녀이기도 합니다. 싸울 수 있습니다. 자동차 소리가 가까워진다. 급정거하는 소리, 차문 열리는 소리, 일본어로 명령하는 목소리들. 빨리. 그녀가 뒷문 쪽으로 뛴다. 캔버스를 안고 따라 나선다. 뒷계단, 비상구, 빗속으로 뛰어내린다. 진흙탕에 미끄러진다. 일어선다. 앞서가는 그녀의 뒷모습, 캔버스가 빗물을 맞는다. 뒤에서 호각 소리, 고함 소리, 장화 소리가 건물 안으로 쏟아져 들어간다. 찾아라. 그림을 찾아. 2층을 수색하라. 벽장을 열어. 숲속으로 파고든다. 나뭇가지가 얼굴을 핥힌다. 빗물이 눈을 가린다. 그녀가 멈춘다. 돌아본다. 기억하십시오. 우는 여인의 초상. 그 그림이 울음을 멈추는 날 모든 진실이 드러날 겁니다. 도윤은 어디 있습니까? 살아 있습니까? 그녀의 입술이 떨린다. 대답 대신 그녀는 캔버스를 꽉 안고 다시 뛴다. 반대 방향으로, 저쪽으로. 경찰들이 소리친다. 그녀를 쫓아간다. 홀로 남겨진다. 빗속에서 뒤돌아 산을 내려간다. 정신없이 뛴다. 넘어진다. 다시 일어난다. 그리고 머릿속엔 하나의 확신이 자리 잡는다. 도윤의 그림은 예술이 아니라 무기였다. 우는 여인의 초상은 단순한 초상화가 아니라 마지막 남은 조선의 암호였다. 그리고 그 암호를 풀 수 있는 사람은 은비, 아니 원려, 두 개의 이름을 가진 여인뿐이다. 빗속을 헤매며 경성으로 향한다. 그리고 저 멀리 별장 2층 창문에서 손전등 불빛들이 빈 캔버스들을 비추고 있다. 없다. 하나가 사라졌다. 찾아. 반드시 찾아내라. 검은 제복의 사내들이 건물을 뒤지는 소리. 조선의 혼을 지우려는 자들의 발소리. 절대악은 이미 그곳에 있었다. 장마 7째 날밤. 하늘이 찢어질 듯 비가 쏟아진다. 천둥이 경성 전체를 뒤흔든다. 번개가 치면 골목이 순간 대낮처럼 밝아졌다가 다시 어둠에 잠긴다. 치운각 화랑. 문을 열고 들어선다. 온몸이 젖어 있다. 물이 뚝뚝 떨어진다. 주인 어르신. 대답이 없다. 어둠뿐이다. 안으로 들어간다. 촛불을 켠다. 그림이 있다. 우는 여인의 초상. 여전히 같은 자리에 걸려 있다. 다가간다. 촛불을 비춘다. 여인의 눈가가 젖어 있다. 오늘도 울고 있다. 그림을 벽에서 내린다. 뒤집는다. 나무 틀,
캔버스 뒷면. 그 문구를 다시 읽는다. 비 그치는 날 그대의 진실도 말라가리. 그리고 달 문양 안에 3개 점. 손가락으로 그 도장을 누른다. 암호. 암호가 여기 있을 텐데. 문이 열리는 소리. 돌아본다. 은비가 서 있다. 온몸이 흠뻑 젖어 있다. 숨을 헐떡인다. 손에는 아무것도 없다. 그림은 빼앗겼습니다. 그녀가 비틀거리며 들어온다. 다가가 부축한다. 차갑다. 얼음처럼. 다쳤습니까? 괜찮습니다. 거짓말이다. 그녀의 팔에 피가 배어 나온다. 찢어진 옷 사이로 상처가 보인다. 앉으십시오. 억지로 앉힌다. 그녀가 그림을 본다. 우는 여인의 초상. 손을 뻗어 그림을 쓰다듬는다. 결국 이것만 남았군요. 이 그림에 암호가 있다고 했습니다. 무엇입니까? 그녀가 고개를 든다. 눈빛에 결의가 서린다. 이 그림이 우는 이유를 아십니까? 도윤이 그렸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피를 섞어서. 순간 숨이 멎는다. 물감 속의 피를. 그럼 이 눈물은? 비가 내리면 피의 성분이 습기와 반응합니다. 그래서 우는 겁니다. 도윤의 피가 흐르는 겁니다. 촛불을 그림 가까이 댄다. 여인의 눈과 볼을 타고 흐르는 투명한 액체. 그것이 도윤의 피였다. 왜 그런 짓을? 기억하게 하려고. 잊지 못하게 하려고. 그녀가 떨리는 손으로 그림 뒷면을 가리킨다. 촛불을 대보십시오. 그림 뒷면에. 시키는 대로 한다. 캔버스 뒷면에 촛불을 가까이 댄다. 천천히 뭔가 드러나기 시작한다. 숨겨진 글씨. 열로 드러나는 비밀 문자. 하나씩 떠오른다. 경성 외곽 패신사 지하 마이너스 7월 15일 자정 마이너스 최종 인쇄. 이게 독립신문 비밀 인쇄소의 마지막 좌표입니다. 그녀가 일어선다. 오늘이 7월 15일입니다. 그리고 지금 창밖을 본다. 시계탑이 보인다. 번개가 치며 시계바늘을 비춘다. 11시 30분. 30분 남았습니다. 지금 가시겠다는 겁니까? 이 상태로? 가야 합니다. 그녀가 돌아선다. 비틀거린다. 붙잡는다. 왜 이래야 합니까? 당신 혼자 짊어질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그녀가 손을 뿌리친다. 이건 내가 선택한 길입니다. 도윤도 나도 우리 모두가 선택한 길입니다. 도윤은 어디 있습니까? 질문이 떨어지자 그녀의 눈빛이 흔들린다. 모릅니다. 거짓말입니다. 당신은 알고 있습니다. 도윤이 살아있습니까? 침묵. 빗소리만 화랑을 때린다. 천둥이 또 친다. 아니라고. 말해주십시오. 그녀의 목소리가 떨린다. 제발, 제발 아니라고. 그 순간 무릎이 꺾인다. 주저앉는다. 흐느낀다. 알고 있었습니다. 3달 전부터. 이미. 부축해 일으킨다. 그녀의 눈에서 눈물이 흐른다. 그림 속 여인처럼. 가봐야 합니다. 배신사에. 도윤이 거기 있습니다. 무슨. 도윤의 마지막이 거기 있습니다. 빗속을 뚫고 달린다. 경성 외곽. 배신사. 무너진 도리이가 쓰러져 있다. 석등은 깨져 있고 본전은 반쯤 불타 있다. 두 사람이 신사 앞에 선다. 번개가 치며 건물 전체를 비춘다. 여기. 그녀가 떨리는 손으로 본전을 가리킨다. 안으로 들어간다. 신사 내부. 제단은 무너져 있고 바닥에는 빗물이 고여 있다. 그 물웅덩이에 두 사람의 그림자가 비친다. 그녀가 물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본다. 일그러진 얼굴. 우는 얼굴. 보십시오.
나는 여전히 둘입니다. 무슨, 하나는 사랑했던 은비, 하나는 싸워야 하는 원려. 나는 둘 다이면서 둘 다 아닙니다. 그녀가 재단 뒤로 간다. 바닥에 나무 판자를 드러낸다. 계단이 드러난다. 지하로 내려가는 어두운 계단. 따라오십시오. 어둠 속으로 내려간다. 계단을 밟을 때마다 물소리가 난다. 차갑고 축축한 공기. 지하실. 성냥을 긋는다. 주변이 밝아진다. 그리고 보인다. 인쇄기. 낡은 활판 인쇄기가 놓여 있다. 그 옆에 쌓인 종이들. 독립신문이라는 제호가 보인다. 그리고 그 너머 벽에 기댄 채 앉아 있는 사람. 도윤. 그녀가 울먹인다. 다가간다. 성냥불을 비춘다. 남자다. 30대로 보이는 조선인 남자. 눈을 감고 있다. 차갑게 굳어 있다. 죽어 있다. 도윤. 그녀가 무릎을 꿇는다. 시신의 손을 잡는다. 차갑다. 미안합니다. 미안합니다. 시신의 손에 무언가 쥐어져 있다. 종이. 아니, 작은 캔버스. 조심스럽게 꺼낸다. 펼친다. 초상하다. 은비의 얼굴. 그러나 울고 있지 않다. 미소 짓고 있다. 환하게 아름답게 웃고 있다. 이건 도윤의 마지막 그림입니다. 그녀가 그림을 받아든다. 손이 떨린다. 도윤은 나를 이렇게 기억하고 싶었던 겁니다. 우는 여자가 아니라 웃는 여자로 당신을 사랑했군요. 네. 당신도 사랑했습니까? 그녀가 그림을 가슴에 안는다. 지금도 사랑합니다. 그 순간 위에서 소리가 들린다. 발소리. 여러 명. 계단을 내려온다. 손전등 불빛이 어둠을 뚫는다. 거기 있다. 일본어. 군화 소리. 총을 장전하는 소리. 그녀가 벌떡 일어선다. 인쇄기 옆으로 간다. 무언가를 당긴다. 찰칵. 인쇄기가 작동하기 시작한다. 자동장치. 롤러가 돌아가고 종이가 빨려 들어간다. 막아라. 병사들이 계단을 뛰어내려온다. 그녀가 외친다. 인쇄소를 태워야 합니다. 이곳이 발각되면 모든 조직이 위험합니다. 하지만 도윤의 시신이. 도윤은 이미 떠났습니다. 그녀가 램프를 집어든다. 기름이 든 램프.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의 뜻을 지키는 겁니다. 램프를 인쇄기에 던진다. 화르륵. 불길이 치솟는다. 종이들이 타오른다. 인쇄기가 불에 휩싸인다. 안 돼. 병사들이 달려든다. 그녀를 붙잡으려 한다. 그녀를 잡아 끈다. 계단 쪽으로. 가십시오. 당신은, 나는 원려입니다. 끝까지 싸웁니다. 그녀가 밀친다. 계단으로 밀려난다. 병사 하나가 막아선다. 주먹이 날아온다. 피한다. 반격한다. 불길이 커진다. 연기가 가득 찬다. 그 연기 속에서 그녀의 목소리. 우리는 지워지지 않습니다. 그림처럼 빛처럼 조선의 이름은 다시 피어날 것입니다. 병사들이 그녀를 에워싼다. 체포한다. 불길과 연기 속 계단을 올라간다. 뒤돌아본다. 그녀가 보인다. 마지막으로 병사들에게 둘러싸여도 꺾이지 않는 눈빛. 그리고 그녀의 품에 안긴 작은 캔버스. 미소 짓는 은비의 초상. 은비. 대답은 없다. 폭발음. 인쇄기가 터진다. 화염이 치솟는다. 밖으로 뛰쳐나온다. 신사가 불타오른다. 하늘에서는 여전히 비가 쏟아진다. 불과 물이 뒤엉킨 밤. 그리고 그 속에서 조선의 마지막 암호가 타오르고 있었다. 비가 그쳤다.
아침 햇살이 경성의 지붕을 비춘다. 일곱 밤을 울던 하늘이 마침내 입을 다물었다. 처마 끝에 맺힌 물방울들이 마지막으로 뚝뚝 떨어진다. 젖은 기와가 햇빛을 받아 반짝인다. 취운각 화랑 앞 문이 열려 있다. 안으로 들어선다. 촛불 대신 창문으로 쏟아지는 아침 햇살이 방 안을 채운다. 그림이 있다. 우는 여인의 초상. 천천히 다가간다. 그림을 본다. 여인의 눈가가 마르고 있다. 물기가 사라지고 있다. 눈물의 흔적이 천천히, 아주 천천히 증발하고 있다. 햇빛 아래에서 마지막 물방울 하나가 증기처럼 스며든다. 그리고 더 이상 새로운 눈물은 흐르지 않는다. 손을 뻗어 캔버스를 만진다. 건조하다. 처음으로 완전히 건조하다. 울음을 멈췄구나. 그림 속 여인의 표정은 여전히 슬프다. 그러나 이제 그 슬픔은 고여있지 않다. 흐르지 않는다. 마치 슬픔을 받아들인 사람처럼 평온해 보인다. 뒤에서 발소리. 돌아본다. 화랑 주인이 서 있다. 늙은 얼굴에 주름이 깊다. 들었습니다. 패신사에서 큰 화재가 있었다고. 그리고 독립운동가 한 명이 체포되었다고. 주인의 눈빛이 흔들린다. 은비라는 여자였습니까? 고개를 끄덕인다. 주인이 한숨을 쉰다. 깊고 긴 한숨. 그리고 그림을 바라본다. 그래서 울음을 멈춘 거군요. 할 일을 다 했으니. 한 달 후 신문 기사 하나가 작은 지면에 실렸다. 경성 외곽 패신사 화재 사건, 불법 인쇄소 적발. 관련자 다수 체포. 그 아래 더 작은 활자로 조선인 여성 한 명 포함 신원 미상. 신문을 접는다. 창밖으로 가을 햇살이 쏟아진다. 장마는 끝났고 여름도 저물어가고 있다. 책상 서랍을 연다. 그 안에 작은 캔버스 하나가 숨겨져 있다. 패신사 화재 속에서, 연기 속에서 마지막으로 주워온 것. 펼쳐본다. 미소 짓는 은비의 얼굴. 도윤이 마지막으로 그린 사랑하는 여인의 진짜 표정. 손가락으로 그림을 쓰다듬는다. 물감이 거칠다. 급하게 그린 흔적. 그러나 그 선 하나하나에 떨림이 있다. 사랑의 떨림. 당신들은 끝내 함께하지 못했군요. 그림을 다시 서랍에 넣는다. 깊숙이 아무도 찾을 수 없는 곳에. 계절이 바뀌었다. 낙엽이 떨어지는 거리를 걷는다. 종로 이정목. 그 작은 기와집 앞. 문은 굳게 닫혀 있다. 문패도 떼어졌다. 아무도 살지 않는다. 한참을 서 있다가 돌아선다. 그때 바람이 분다. 낙엽 하나가 날아와 발밑에 떨어진다. 붉은 단풍잎. 집어든다. 손바닥 위에 올려놓는다. 바람이 다시 불자 잎이 날아간다. 하늘 높이 저 멀리. 그렇게 당신도 날아갔겠지요. 다시 취운각 화랑. 주인이 말했다. 그림을 팔겠다고. 더는 이곳에 둘 수 없다고. 가져가십시오. 저는 돈이 값은 필요 없습니다. 당신이 이 그림의 진실을 알고 있으니 당신이 가져야 합니다. 그림을 내린다. 천으로 감싼다. 조심스럽게 앉는다. 무겁지 않다. 그러나 그 안에 담긴 무게는 어떤 것보다 무겁다. 화랑을 나선다. 뒤돌아보지 않는다. 앞만 본다. 그림을 안고 집으로 향한다. 방 한켠 벽에 그림을 건다. 우는 여인의 초상. 이제는 우는 여인이 아니다. 그저 슬픔을 담은 여인의 초상. 햇빛이 창문으로 들어와 그림을 비춘다. 여인의 얼굴이 빛 속에서 부드럽게 빛난다. 눈가에는 물기가 없다. 완전히 말랐다. 의자에 앉아 그림을 바라본다. 은비,
아니 원려. 이름을 불러본다. 두 개의 이름을. 당신은 어디에 있습니까? 감옥입니까? 아니면 대답은 없다. 그림만이 조용히 벽에 걸려 있을 뿐. 그러나 이상하다. 그림을 보고 있으면 그녀가 어딘가 살아있을 것 같다. 어딘가에서 여전히 싸우고 있을 것 같다. 은비의 얼굴로, 원려의 이름으로 살아있겠지요. 당신은 그림 속 여인이 희미하게 미소 짓는 것 같다. 착각이겠지만 분명 그렇게 보인다. 밤, 달이 떠올랐다. 보름달, 장마 이후 처음 보는 맑은 달. 창문을 연다. 달빛이 방 안으로 쏟아진다. 그림 위로 달빛이 내린다. 그 순간 무언가 보인다. 그림 속 여인의 눈동자에 달빛이 반사되며 작은 빛이 반짝인다. 마치 살아있는 사람의 눈처럼. 다가간다. 자세히 본다. 그리고 깨닫는다. 도윤은 이 여인을 그렸지만 사실은 조선을 그린 것이었다. 슬퍼하지만 꺾이지 않는, 울지만 포기하지 않는, 억눌렸지만 언젠가 다시 일어날 조선을. 그래서 그림이 운 거였군요. 조선이 울고 있었다. 도윤의 피를 통해 은비의 얼굴로 이 땅이 울고 있었다. 그리고 이제 비가 그치고 햇살이 비추는 이 순간 울음은 멈췄지만 슬픔은 사라지지 않았다. 왜냐하면 아직 끝나지 않았으니까. 서랍을 다시 연다. 미소 짓는 은비의 작은 초상화를 꺼낸다. 두 그림을 나란히 놓는다. 하나는 우는 여인, 하나는 웃는 여인. 같은 사람, 다른 표정. 조선의 슬픔과 조선의 희망. 언젠가 중얼거린다. 언젠가 이 땅에도 진짜 웃음이 돌아오겠지요. 눈물이 아니라 기쁨이, 억압이 아니라 자유가. 두 그림을 바라본다. 도윤과 은비. 사랑했지만 함께할 수 없었던 두 사람. 그들의 사랑은 미완으로 끝났다. 그러나 그 미완의 사랑이 이 그림으로, 이 이야기로 남았다. 기억하겠습니다. 끝까지. 창밖으로 달빛이 경성을 비춘다. 어딘가에서 은비가, 아니 원려가 살아있을 것이다. 어딘가에서 여전히 싸우고 있을 것이다. 이름을 숨기고 얼굴을 감추고 그러나 결코 사라지지 않고 그림처럼, 빛처럼, 장마 뒤의 햇살처럼 조선의 이름은 언젠가 다시 피어날 것이다. 우는 여인의 초상은 이제 더 이상 울지 않는다. 장마는 끝났다. 그러나 그림 속 여인의 눈빛은 여전히 무언가를 말하고 있다. 잊지 말라고, 포기하지 말라고, 우리는 지워지지 않는다고. 달빛 아래 두 개의 초상화가 나란히 놓여 있다. 하나는 눈물을 머금었고 하나는 미소를 머금었다. 그리고 그 사이 어딘가에 진실이 있다. 사랑의 진실이, 조선의 진실이, 사라지지 않는 혼의 진실이. 장마의 초상화는 그렇게 긴 이야기를 마친다. 여기까지 긴 이야기 귀 기울여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요즘 같은 세상에 이렇게 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시는 분 많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특별하신 분들입니다. 옛것의 가치를 아시는, 천천히 음미할 줄 아시는 그런 분들이시죠. 이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그 작은 손길이 이런 이야기가 더 많이 만들어지게 합니다. 사라져가는 우리 이야기들을 계속 들려드릴 수 있게요. 구독을 해주시면 우리 함께 이 길을 갈 수 있습니다. 조선시대 사극, 옛날 민담, 어르신들의 기억 속 이야기들 잊혀지기 전에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알림 설정을 켜두시면 새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제가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마치 옛날 동네 어귀에서 만나던 것처럼요. 댓글로 여러분이 기억하시는
옛날 이야기도 들려주세요. 어머니께 들었던 이야기, 할머니께 들었던 전설, 그런 것들 말이에요. 함께 기억하고 함께 나누면 그 이야기들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또 뵙겠습니다. 환절기 감기 조심하시고 건강하세요. 늘 고맙습니다.